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gradient based meta learning을 얘기할 때는 뭐 가장 조금은 더 기본이 되는 그 방법이 이제 그 모델 agnostic meta learning이고요. 이거는 그 뭐 첼시아 그리고 이제 피터 아벨, 뭐 세르게이 레빈 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 굉장히 심플한 아이디어지만은 어떤 그 gradient based meta learning이라는 쪽으로의 어떤 방향을 조금은 제시한 뭐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뭐 이 연구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생각만큼 뭐 그렇게 뭐 잘 되는 거는 아니다. 뭐 너무 과장됐다. 뭐 이렇게 뭐 크리티사이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방법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는 거고 심플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 어떤 하나의 좋은 디렉션을 제공을 한 거고요. 뭐 그 덕분에 저도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더 후속 연구를 했었고 또 많은 논문들이 이제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그 기본적인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앞에서 제가 그 메타러닝 그러니까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과 메타러닝의 차이점을 이제 두 장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했었죠. 그거에서 그 그레디언트 방법만 도입을 하면 바로 이제 이 매물이 되는데요. 어떤 하나의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여기에 지금 θ 0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여기 이제 이 어떤 이니셜 값이 있습니다. θ 0가 있고요. 자, 어떤 타스크 1에 대해서 타스크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타스크 1에 관련된 그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이용을 해서 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타스크 2에 대해서는 또 같은 데서 출발을 했지만은 뭐 또 다른 트레이닝 셋이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뭐 몇 번 하게 되고 여기 이제 타스크 3 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그 타스크 파라미터들이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 업데이트된 타스크 파라미터를 이용과 그다음에 각각 그 타스크에서 주어진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validation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 트라젝토리를 backprop 해서 이제 다시 이 이니셜 값을 갖다가 메타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gradient 알고리즘으로 그리고 이니셜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gradient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두 개의 바이레벨 옵티마이제이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너 룹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뭐 이게 이제 이너 룹 그리고 이제 아우터 룹인데요. 이너 룹은 이제 각각 그 타스크 러너들에 대해서 그 태스크에서 트레이닝 셋을 트레이닝 example들을 이용을 해서 gradient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로부터 출발을 해서 각각 태스크별로 이제 어떤 theta i tilde 그러니까 이제 태스크 i에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태스크별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면 그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각각 태스크별로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validation loss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이제 이 메타 파라미터를 갖다가 이제 그 gradient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상당히 많은 그 이 relevant한 태스크들, 뭐 작은 뭐 few-shot classification 문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메타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제 성능이 이제 조금 향상이 되는데요. 뭐 수도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어떤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고요. 뭐 랜덤하게 이제 처음에 뭐 이니셜라이즈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태스크들을 갖다 이제 일단 샘플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태스크 파라미터들을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그게 끝나면은 이제 다시 그 밸리데이션 로스를 가지고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구조 앞에서 설명한 것과 이제 같은
이 매물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이제 몇 개의 그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그레디언 업데이트를 해서 그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그냥 다 어떤 컨스턴트로 생각을 하고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트에 의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이런 파라미터에 대한 uncertainty, 파라미터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이제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메모리 아이디어를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hierarchical Bayesian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probabilistic한 모델로서 이제 메타러닝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고요. 그거랑 관련된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여기에 기술이 돼 있는데 이거 probabilistic 메타러닝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메타러닝을 통해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메타러닝을 하는데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메타 파라미터들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메타 파라미터들까지도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이 이제 MTnet, Warp Gradient 이걸 오늘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매물이 그렇게 스케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태스크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그레이디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레이디언 업데이트를 이제 한 번, 두 번 해서 이제 이렇게 K번 그레이디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 매물의 메타 오브젝티브를 보게 되면은 매물의 메타 오브젝티브는 사실은 다 이니셜 값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메타 파라미터 피타를 업데이트 하려면은 이 트라젝토리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백프롭을 갖다가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태스크 파라미터들을 제대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많은 그레디언트 스텝을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메타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다시 그 트라젝토리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고요. 또한 여기서 많은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 10 그레디언트 업데이트 이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영향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메타 업데이트가 또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어떤 서치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를 러닝하는 게 더 중요해지는데요. 대개 이제 그 메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 또는 한 몇 번 정도의 이너 룹에서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고 백프롭을 갖다가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특히 이제 이런 그 스케일링업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들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앞에서 여기 이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이제 이 백프롭을 갖다가 할 때 사실은 이제 헤시안이 또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것까지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라젝토리를 백프롭 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상당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있고 또 헤시안도 계산이 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first order로만 하는 방법, 랩타일이라는 방법이 제안이 됐고요. 그 디테일한 거는 지금 잠깐만 이제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매물은 아까 이 태스크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이 이너 룹이고요. 이너 룹을 이제 심플하게 이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 메타 파라미터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거하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태스크에 관련된 샘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썼고요. 다시 그 업데이트된 모델, 태스크 업데이트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요 쿼리 셋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validation loss를 계산하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메타 파라미터 theta를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 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메타 오브젝티브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 이너 룹의 자코비안 그리고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그레디언트.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뭐죠? 합성함수로 우리가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는 자코비안으로 자코비안 곱하기 그 다음에 그 아우터 룹의 그 그레디언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first order memory라는 것도 있는데 뭐 이 gradient update이기 때문에 theta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개 어떤 그 gradient update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그 gradient들을 그냥 constant로 그냥 취급을 해서 first order만 이용하는 메모리인 경우는 사실은 그 앞에 자코비아는 그냥 어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션으로 놔두고 다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텀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first order memory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 그 뭐죠? 이제 reptile이라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이런 그 뭐 수도 코드보다 제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은 그 예전에 이윤호 군이 이제 미팅 시간에 아마 그 reptile에 대한 거를 발표를 하면서 그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림인데 생각보다는 요 간단한 그림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그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그 이 이니셜에서 또 출발을 해갖고 타스크 파라미터가 이제 그레디언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디타 첫 번 업데이트,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한 6번 정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first order mem을은 이건 어떤 하나의 타스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데 메타 파라미터를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그러면 그냥 최종 마지막 요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라서 그냥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랩타일이라는 방법은 메타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타스크들이 이제 시타 6가 여기까지 갔으면 그 방향으로 이제 메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냥 그 어떤 뭐 해시한 이런 캘큘레이션 없이 심플하게 그냥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퍼포먼스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 뭐 상당히 스케일러블하고 뭐 랩타일도 당연히 그 어떤 이너 룹에서 있었던 그런 그 트라젝토리를 따라서 다시 메타 업데이트를 위해서 뭐 백프랍을 갖다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랩타일은 생각보다는 심플하지만 이 아까 이 수도 코드를 잠깐만 보시면은 메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냥 그 타스크 파라미터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그 방향으로 같은 그쪽으로 가까워지게끔 업데이트가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그 저기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스크는 이미지 밸류, 오브젝티브 디텍션, 언어 처리 등 다양한 도메인의 태스크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스크라는 거는 뭐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어떤 하나의 태스크는 뭐 예를 들어 뭐 cat이나 dog을 갖다가 구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그다음 또 다른 태스크는 뭐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태스크는 뭐 오렌지와 버나나를 갖다가 또 구별하는 또 다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뭐 이렇게 그 태스크라는 건 어떤 하나의 그 문제고 보통 태스크라고 얘기하면은 그 태스크에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그 트레이닝 example, 테스트 example, loss function 이 세 가지가 어떤 하나의 태스크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매물의 조금 뭐 그 트래젝토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메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그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작년 뉴립스에서 발표된 이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어떤 이니셜로부터 출발을 해서 매물 같은 경우는 각각 태스크별로 쭉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 업데이트된
트러젝토리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백프롭이 갖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트러젝토리를 따라서 다시 백프롭을 시키는 것이 이제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고요. 이 IMAML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explicit한 regularization 통해서 inner loop에서 이제 regularization이 들어가고 outer loop에서 굳이 트러젝토리를 따라서 백프롭을 시킬 필요가 없게끔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IMAML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뭐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지금 타스크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fee라고 표현을 했고 메타 파라미터를 thet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스크별로 이제 이 타스크 파라미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타스크별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한 loss를 미니마이즈 하지만은 요 proximal regularization 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타스크든지 이 공통된 이제 처음에 initial 메타 파라미터 theta로부터 그렇게까지 많이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이제 이 proximal regularization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egularized 된 loss를 갖다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이 task parameter들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메타 업데이트는 그렇게 된 그 업데이트된 이 task parameter들을 가지고 테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validation loss를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이제 메타 오브젝티브고요. 이제 메타 오브젝티브는 더 이상 더 이상은 이제 이 initial theta에 대한 펑션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트러젝토리를 따라서 우리가 그 메타 업데이트를 갖다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매물보다는 이제 훨씬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이제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proximal regularization은 뭐 상당히 뭐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어떤 loss 펑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quadratic regularization, theta 0, 이제 theta가 이제 여기서 decision variable이고요. theta 0가 이제 initial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proximal regularization term은 이렇게 이제 quadratic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럼 이제 요런 term이 같이 추가가 돼서 우리가 그 loss와 그 다음에 이 proximal regularization이 들어간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린으로 표시가 되고, 그거에 이제 미니멈을 갖다가 찾는 거죠. 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수도 코드고요. 이 IMM을해서 이제 메타 업데이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트러젝토리를 따라서 뭐 백프롭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메타 오브젝티브의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 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시 또 이런 그 헤시안 그러니까 헤시안 텀이 나오게 되고 인버스 오브 헤시안을 계산을 해야 돼서 뭐 당연히 랩타이나 포스터더 매물보다는 계산량이 있지만은 이제 이 논문을 보시면은 이 인버스 오브 헤시안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프랙티컬하게 이제 conjugate gradient 메소드를 써서 조금은 더 cost down을 한 implementation을 그 이제 여기서 suggest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디어는 그냥 그 스탠다드한 그 매물에 비해서는 그래도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좀 더 낮추고 proximal regularization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조금은 그 메타 오브젝티브를 제공을 함으로써 다른 면을 갖다가 보여준 뭐 상당히 그 인터레스팅했던 논문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메탈러닝은 한 몇 년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도 한 16년 뭐 한 그 정도 15년부터 이제 메탈러닝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뭐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금방 논문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제 조금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메탈러닝 쪽으로는 이제 제가 처음 발표를 했던 논문이고요. 뭐 이 논문의 first author인 이제 이윤호 군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와 하여튼 굉장히 논문을 잘 썼기 때문에
이제 이 논문을 퍼블리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empty network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T 네트워크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T 네트워크의 스트럭처가 이제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인풋 X가 들어오면은 이제 일단 리니어 프로젝션 W를 통해서 프로젝션 되고 매핑이 되고 다시 또 T라는 리니어 매핑을 거쳐서 그 결과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요. 요 하나가 바로 요 하나의 이 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셀을 보시면은 W라는 매핑이 있고 T라는 매핑이 있고, 그래서 이런 셀들이 feed forward 패션으로 쭉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eed forward 네트워크 F theta of X가 이제 TW 액티베이션, TW 액티베이션, TW 액티베이션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W하고 T 사이는 지금 보시면 어떤 non-linear 펑션이 없고 그냥 리니어고요. 여기서 W는 이제 이렇게 태스크에 따라서 그 업데이트가 되는 태스크 파라미터고요. 그래서 W는 태스크 파라미터, T는 뭐 태스크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그 파라미터가 아니고요. 메타 업데이트만 되는 non-adaptable layer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 러너가 이제 많은 relevant한 태스크들을 통해서 메타 업데이트를 해서 T를 제공을 하는 거고, 각각의 그 태스크 러너들은 메타 러너가 결정한 그 non-adaptable한 레이어 T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리니어면 하나의 리니어로 표현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W는 태스크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T는 태스크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 아닌 메타 업데이트만 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스트럭처를 갖다가 사용을 했느냐? 사실은 이 조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T 레이어가 사실은 그이 그레디언트를 프리컨디셔닝하는 그 리마니안 매트릭을 갖다가 표현을 임플리시트하게 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을 임플리시트하게 러닝을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고요. 왜 그런지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제 W들, 레이어별로 있는 W들, 그리고 또 레이어별로 있는 이제 T, 뭐 이것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은 것이 이제 파라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 T는 이제 많은 태스크들의 공통적인 이제 메타 러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파라미터고, W는 태스크별로 업데이트가 되는 결정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T넷에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일단 어떤 특정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 W들이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에서 주어진 트레이닝 셋을 이용을 해서 요 W들이 이제 그 그레디언트 값을 업데이트 하고요. 많은 태스크들로부터 업데이트된 이제 그런 이 태스크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캐스트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T 레이어를 메타 러너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스크별로는 요 W만 업데이트되고 이제 T는 그냥 non-adapt 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어떤 하나의 태스크에 대한 모델이고요. 많은 태스크들이 있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매물과 같은 이제 메타 오브젝티브지만은 이제 여기에는 T 레이어가 추가가 됐고, 요거를 이제 그레디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T 레이어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인풋이 X고 아웃풋이 그냥 어떤 프리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펑션을 들어가기 전에 프리액티베이션을 Y라고 하면은 이제 Y equal TWX라고 쓸 수가 있고, TW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스탠다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인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어떤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파라미터를 A 마이너스 그다음에 스텝 사이즈 그리고 그레디언트
이것이 이제 업데이트된 파라미터가 되겠고 그거 곱하기 x니까 새로운 프리액티베이션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표현이 되겠고요. tnet 같은 경우에 이 싱글 그레디언트 스텝을 보면은 이제 어떤 이 업데이트된 값 그 프리액티베이션 y는 이제 약간 간단한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전에 y 값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t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그래서 즉 t 트랜스포즈가 이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에 해당이 되고요. 이 t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사실은 리마니안, 그러니까 t가 풀 랭크이면은 충분히 t 트랜스포즈가 매트릭이 되고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t 트랜스포즈 인버스는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에 해당이 돼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사실 혹시 뭐 내추럴 그레디언트라는 방법을 아시면은 내추럴 그레디언트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이 t 레이어를 각각 그 W 레이어 사이사이에 인터리브 시킴으로써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메타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그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을 갖다가 러닝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요. 이런 역할은 뭐냐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이니셜에서 뭐 이 타스크별로 우리가 어떤 디렉션이 있으면 그 디렉션별로 이제 업데이트되는 양은 뭐 어떤 태스크인 경우는 업데이트되면은 조금 움직일 테고 어떤 태스크는 좀 많이 움직일 테고 또 어떤 태스크는 한 뭐 그 사이 중간 정도를 움직여서 그거는 이제 뭐 어떤 뭐 스텝 사이즈가 적절하게 결정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그냥 같은 스텝 사이즈를 쓰면은 별로 이제 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T 레이어를 갖다가 메타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워핑의 효과가 있고 워핑을 한다는 거는 그 어떤 에러 서피스를 갖다가 워핑을 시켜줌으로써 우리가 어떤 태스크별로 어떤 업데이트되는 어떤 같은 양의 업데이트되는 효과를 갖다가 누릴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이제 subspace는 이제 우리가 empty-net를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 네트워크에 이제 empty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스크별로 이 W 레이어를 갖다가 업데이트를 시킬 때 사실은 굉장히 그 relevant 태스크라면은 매 태스크마다 좀 뭔가 이렇게 공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모든 그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매번 다 업데이트를 시켜줄 필요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 W 레이어에 바이너리 마스크를 씌워서 어떤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하고 어떤 파라미터는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그 마스크, 바이너리 마스크를 우리가 메타 업데이트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요번 태스크에서는 그 파라미터들은 업데이트를 안 하고 이렇게 솔리드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만 업데이트를 하고 요 바이너리 마스크는 이제 메타 업데이트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이 마스크까지 들어갔다는 의미에서 T 네트워크에 마스킹이 된 empty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그런 그 바이너리 마스크까지도 이제 우리가 메타 업데이트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바이너리 마스크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버널리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하고 백프로파게이션에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디퍼런셔블하게 하기 위해서 검블 소프트맥스 에스티메이터를 사용을 했고 조금 더 테크니컬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은 뭐 검블 소프트맥스의 아이디어는 이제 이 논문에서 저희가 가지고 온 거지만은 요거랑 관련한 방법은 이제 조금 더 그 저희 논문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W도 다 업데이트라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통해서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마스크하고 T 레이어는 이제 메타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그 퓨샷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그래서 underlying 펑션이 이제 이런 사인 펑션이고요. 이 많은 태스크들을 우리가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 이제 A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메가 B를 갖다가 이제 이런 그 유니폼 요 레인지에서 이제 유니폼 샘플링을 해서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을 만들었고 그 태스크별로는 뭐 예를 들어
5개 트레이닝 example 또는 10개, 20개 트레이닝 example 그리고 10개 테스트 example들만 이제 generate 해서 그 많은 태스크들을 통해서 이제 퓨전 리그레션 문제를 갖다가 푸는 실험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매물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매물 같은 경우에 스텝 사이즈를 뭐 너무 크게 잡으면은 당연히 러닝 레이시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알파가 1인 경우에 보면은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줄어들지만 이 MTnet Tnet 같은 경우는 이 T 레이어가 어떤 그 지오메트리를 갖다가 러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러닝 레이스를 상당히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크게 러닝 레이스를 잡았더라도 매물에 비해서는 상당히 계속 스테이블하게 좋은 퍼포먼스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퓨처 클래시피케이션도 그 당시에 나왔던 이제 조금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성능이 좋았지만 이것도 이제 2018년도에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많은 논문들이 나오면서 이 state of the art 퍼포먼스는 이제 이거보다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워프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이제 메타러닝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테고 이 논문은 이제 올해 아이클리어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리컨디셔닝,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그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그레디언트 베이스드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현재 밸류 마이너스 러닝 레이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근데 이제 여기서 P라는 것이 이제 그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고요. 이런 그 프리컨디셔닝을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떤 좋은 점이 있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아주 심플하게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는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러스가 만약에 뭐 이제 이렇다고 하겠습니다. 러스 펑션이 이렇다면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그 그레디언트 값이 상당히 작으니까 엄청 천천히 이동을 하겠고 만약에 여기서 출발을 한다면은 여기는 그레디언트 정보가 상당히 크니까 같은 스텝 사이즈라도 여기는 막 확 이동을 하겠죠. 근데 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은 내가 여기에 있건 여기에 있건 이제 뭐 상당히 그냥 같은 러닝 레이스를 갖다가 보통 사용을 하죠. 아니면 뭐 그때그때 따라서 러닝 레이스를 적절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면은 좋겠지만은 뭐 그러기는 쉽지는 않고요. 문제가 이제 그 first order derivative information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에러 서피스의 커비처를 고려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커비처를 고려를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빨리 컨버지를 갖다가 빨리 컨버지를 하는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이제 커비처 정보를 이용을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프리컨디셔닝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된 것이 내추럴 그레디언트. 물론 이제 또 헤시안을 이용하는 뭐 뉴턴즈 메소드도 있지만요. 이제 이런 그 정확하게 그 피셔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하고 뭐 그것이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의 어떤 하나의 형태고요. 그래서 커비처 인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스티피스트 디센트 디렉션을 갖다가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인 내추럴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그 그레디언트 프리컨디셔닝이 이제 내추럴 그레디언트랑 관련이 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뭐 T넷이 사실은 이제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T넷 같은 경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런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를 러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리시트하게 T 레이어를 통해서 하는 거였었죠.
그런데 뭐 매물 같은 경우는 뭐 전혀 그거를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고 뭐 2019년도에 나온 이제 메타 카비처라는 논문을 보시면은 그때 이제 이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는 이제 어떤 메타 파라미터로 파라미터라이즈된 이제 블록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사용을 합니다. T넷도 뭐 블록 다이아고널 프리컨디셔닝이지만은 이제 그거를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이제 인베딩 시켰죠. 어떻게 인베딩을 시켰냐 그러면은 리니어 워프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인베딩을 시켰고요. 워프 그레디언트 방법은 이제 non-linear 워프 레이어를 이용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그냥 example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게 인풋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어떤 뭐 task 레이어죠. 첫 번째 레이어 그리고 워프 레이어 또 다시 기본적인 레이어 워프 레이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non-linear 이거 뭐 linear일 수도 있고 non-linear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워프 레이어들을 갖다가 원래 있는 레이어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터리브를 시켜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 네트워크에서 이 로스의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워프 레이어의 이제 자코비안을 통해서 이제 그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고 그걸 이제 백업을 갖다가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의 그 워프 그레디언트의 하나의 중요한 컨트리뷰션이 이제 non-linear 워프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non-linear 워프 레이어를 쓰면은 뭐 사실은 이제 저희의 그 MT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딱 feed forward 네트워크의 linear 워프 레이어밖에는 사실 고려를 못했는데요. 이제 이 워프 그레디언트 방법은 뭐 LSTM에도 쓰고 뭐 CNN에도 쓰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이제 워프 레이어를 갖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조금 더 MT 네트워크보다는 진보가 됐고 또 다른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이제 사실 얘가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인데 non-linear 워프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얘네들은 매물과 같은 메타 오브젝티브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메타 오브젝티브가 그 이니셜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그 트러젝토리를 따라서 백프랍을 갖다가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새롭게 제시한 메타 오브젝티브는 이니셜에 대한 펑션이 아니라 이제 서치 스페이스에서 워프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메타런 할 수 있게끔 트러젝토리 에그노스틱한 메타 오브젝티브를 갖다가 구성을 함으로써 또한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이제 non-linear 워프 레이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이제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워프 레이어를 갖다가 태스크 러너의 레이어에 인터리브를 시킨 경우는 이제 요건 뭐 컴포짓 펑션을 갖다가 표현한 거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 레이어에서의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워프 레이어의 자코비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레귤러 레이어의 자코비안의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이 워프 레이어의 자코비안에서는 T넷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리니어 워프 레이어를 쓰는 경우는 자코비안이 그냥 이렇게 리니어 트랜스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니셜에서부터 각각 태스크별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백프랍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크 그레디언트 메소드에서는 그 트러젝토리 에그노스틱하게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것이 이제 각각 태스크별로 있어 서치 스페이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파라미터 티타와 그다음에 태스크 타우에 대한 스페이스인데 이 각각 그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태스크 스페이스 그러니까 그 서치 스페이스에서 그 뭐죠? 마크오프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샘플로서 생각을 해서 메타 오브젝티브를 이제 형 트러젝토리 에그노스틱하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 오브젝티브를 보게 되면은 요 각각이 다 그 어떤 하나하나의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서 피타에 대한 샘플, 즉 어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나하나의 그 어떤 샘플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메타 오브젝트를 구성함으로써 테스트 에그노스틱하게 이제 메타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함으로써 상당히 효과를 받고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발표한 그 익스페리먼트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매물보다는 이제 워크 그레디언트 방법을 쓴 것이 이런 그 뭐 성능의 향상도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매물의 objective, 그러니까 initialization을 위해서 매물 initialization과 그 다음에 이 search space에서 geometry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이제 meta objective를 두 개를 이제 jointly training을 한 경우고요. 또 다른 example을 보면은 그러니까 geometry만 meta learning을 하고 initialization은 굳이 뭐 매물 objective를 통해서 meta learning을 안 하고 그냥 이제 random initialization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상당히 좋았다고 리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저도 이제 이거를 더 이론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런 서치 스페이스에서 지오메트리만 적절하게 러닝을 함으로써도 굳이 뭐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쓰더라도 상당히 어떤 성능의 향상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워프 그레디언트 방법의 굉장히 중요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을 보면은 이제 제가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메타 러닝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메타 러닝을 하는 메모리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트 오더 테크닉인 랩타일, 프락시멀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쓴 아이 매물 방법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커비처까지도 이제 좀 러닝을 하는 리니어 워프 레이어를 사용한 Tnet 그리고 메타 커비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on linear 워프 레이어를 한 워프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까지 소개를 함으로써 이제 일단 오늘 제 톡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남은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편하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메타 러닝에 대해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이나 그 음소거 제거하시고 스피커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순서를 조금 지키시기 위해서 채팅창에 먼저 이제 질문하겠다고 올려주시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음소거 해제해서 이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나요? 10분 동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라고 아이고 아닙니다. 박수부터 네, 감사합니다. 뭐 메탈러닝과 관련해서 뭐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하나 질문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메타 러닝에 해당되는 세타 값들이랑 이제 태스크 관련된 피 값들,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들이 이게 सब셋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동일하나요? 네, 이게 이제 막 노테이션이 조금 약간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만 메타 파라미터로 생각을 하면은 모든 태스크별로 태스크 러너들이 업데이트할 때 그 공통된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태스크 1은 피타로부터 출발을 해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한다면 P1이 되고요. 태스크 2는 피타로부터 출발해서 P2가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뭐 몇 번의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피타로 출발을 해서 뭐 한 번 업데이트가 되고 또 한 번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또 이니셜이 좀 자꾸 이제 전에 그 이터레이션에서 값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된 것들이 먼저 P1, P2, P3, P4, P5 뭐 이제 이렇게 있고 다시 그 메타 오브젝티브를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다시 이니셜인 티타를 갖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메타에 대해서 메타러닝에 대해서 뭐 제너럴하게 질문하시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 올라왔네요. 메탈러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태스크별로 아웃풋 디멘전이 다를 경우 모델의 마지막 단은 태스크별로 다르게 설정해야 할까요? 아웃풋 디멘전이 다르다는 거는 뭐 클래스 개수가 예를 들어 만약에 퓨샷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을 한다면은 태스크 1은 뭐 클래스가 5개인 문제고 태스크 2는 클래스가 3개인 문제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매물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저희들이 이 논문을 썼을 때도 실험을 할 때는 다 그 태스크별로 클래스 개수를 다 맞춰서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거를 굳이 안 맞추고서도 이제 하는 방법들이 뭐 아마 제시가 조금 변형된 형태로 제시가 된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아웃풋 개수가 다르다면은 그거는 이제 뒷단만 틀린 거라서 아마도 지금 현재 그냥 이 방법을 쓰는 데는 아마 크게 문제는 일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할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K샷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클래스별로 딱 K개의 이그샘플들이 있는 경우고요. 저희가 했던 실험은 전부 다 어떤 태스크든지 클래스 개수는 뭐 똑같이 5개, 그리고 클래스별로 트레이닝 이그샘플 개수도 다 똑같은 상황에서 보통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이제 뭐 최근에는 실제적인 문제가 꼭 그렇지를 않으니까 이제 그 클래스별로의 트레이닝 이그샘플 개수도 계속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요새는 베리어블 샷 러닝이라고도 부르고요. 뭐 베리어블 샷을 위해서 또 조금 뭐 논문들이 최근에 이제 뭐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전에 실험할 때는 딱 클래스 개수도 똑같고 그냥 클래스별로의 트레이닝 이그샘플 개수도 같은 상황에서 했었고요. 이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은 이제 지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거는 뭐 완전히 이렇게 우리가 뭐 메타러닝 할 때와 또 다시 이제 어떤 새로운 태스크에 적용할 때 뭐 어떤 모델의 스트럭처도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메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뭔지 그런 방법도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연구한 게 있고 뭐 잘 진행이 되면은 아마 조만간 아마 공개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면, 여기 또 여기 또 있네요. 하나 있네요. T넷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T라는 리니어 웨이트를 추가하고 이너 업데이트 시에는 고정하고 아우터 업데이트 시에만 업데이트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스페이스를 워핑한다는 개념과 연결이 되고 말씀 주신 리마니안 매트릭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저희들도 처음에 연구할 때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확신은 없었지만은 사실 이 업데이트되는 요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그 T레이어 요 슬라이드가 아마 그거를 설명을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의 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멀티레이어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하나의 레이어에서 이 계산 과정을 보면은 이제 TW X로 생각할 수가 있고 요 T넷에서 싱글 그레디언트 스텝이 우리가 이제 이 프리액티베이션을 얼마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를 봤을 때가 그레디언트에 이렇게 이제 그 T 트랜스포즈가 곱해지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것이 T라는 매트릭스가 풀 랭크이기만 하면은 충분히 이것이 이제 매트릭이 되고 그래서 TT 트랜스포즈의 인버스가 이제 리마니안 매트릭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프리컨디셔닝 매트릭스를 러닝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 워킹 레이어 T를 갖다가 이렇게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레이디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고 사실 이러한 게 그 저희 논문의 제일 중요한 그 컨트리뷰션이었고 이거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더 확장시킨 것이 이제 그 워크 그레디언트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 논문하고 그 워크 그레디언트 논문 2개를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방 이렇게 그 아비어스하지는 않습니다. 네.
태스크들의 수가 많아지면은 피터 업데이트가 더 안정적으로 되나요? 사실은 이게 이제 생각보다는 많은 태스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메모리라든지 empty 네트워크, 그래서 그 few-shot classification 뭐 5-way one-shot 또는 뭐 5-way 5-shot 뭐 이런 거를 실험을 했을 때 이 메타 트레이닝을 할 때 태스크들이 한 수만 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네, 그 정도고 요새 최근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그 타스크들의 숫자하고 뭐 메타 제너럴라이제이션 바운드 뭐 이런 관련된 뭐 논문들도 몇 개가 있고 당연히 이제 태스크들의 숫자, 그러니까 어떤 스몰 데이터를 가지는 태스크들의 숫자가 많으면은 뭐 메타 트레이닝이 훨씬 더 조금 더 잘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네, 질문, 예. 어, 이제 5시가 넘어서 네.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사항들이 뭐 있으면, 나중에 네. 저한테 뭐 이메일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제 뭐 혹시 개인 이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네, 제 지메일로 뭐 질문해 주시면은 뭐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 답변을 드릴 테고 또 뭐 좋은 기회가 되면은 메타러닝에 대한 워크숍도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그 레코딩은 아마 추후에 제공이 됐지만 슬라이드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